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의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거나 관절 곳곳에 통증이 나타나면 관절염을 의심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퇴행성 관절염을 떠올릴 텐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도 열어두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12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대자연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윤아 과장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관절이 붓고 뻣뻣해져서 움직이기 어려운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라 생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는데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윤아 과장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주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네, 관절이라고 하면은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곳을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절은 얇은 막인 활막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 활막이 이제 활막이 활막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바로 이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염증 질환으로요. 활막이 증식해서 다음에 이제 연골 손상, 뼈 손상 이렇게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대에서 70대 사이에 잘 생기지만요. 어느 연령대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남성에 비해서 3배 이상 잘 발생하는 거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병률로는 0.5에서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질환이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유전인지 류마티스 질환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저희 엄마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제가 걸리는 게 참 두렵다, 걱정된다 이렇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 경우에요. 한 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면 다른 사람이 있을 확률이 한 50%로 보고 있고요. 부모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이런 경우에 자녀에서는 한 10%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100% 유전되는 병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말할 때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엄마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걱정하신 분에게는 일단 지지 경력 지금 괜찮으니 관절 증상이 생기는지 잘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10%면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관절염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을 먼저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차이가 있겠죠. 네. 제일 흔한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죠. 우리가 이제 주위에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뭐 어떻게 진단하는지 치료하는지 애우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두 개를 반드시 이제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 닳아서 이제 보통 물렁뼈라고 하죠. 이게 이제 닳아서 생기는 이제 나이에 따른 또 많이 써서 생기는 이런 질환으로 퇴행성 질환이 되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에 면역을 작용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면역이라는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자가 면역이라고 해서 이 백혈구들이 원래는 외부의 물질이 침범하면은 그것들을 잡아먹고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작동해서 내 몸의 구성 성분을 나를 아닌 것으로 여겨서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항체들이 만들어져서 내 몸에 싸고 있는 특히 관절에 싸고 있는 막인 활막을 공격해가지고 생기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초기에는요 좀 애매하게 감기 기운처럼 기운이 없고 온몸이 쑤신다, 뭐 미열이 난다, 피로하다 이런 애매한 통증부터 시작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손가락 관절 통이 있고 이제 관절이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하고 또 손을 쓸 수 없고 처음엔 이제 손가락 주로 작은 관절에 생기지만 갈수록 팔꿈치, 뭐 손목, 발목, 어깨 이런 데 이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류마티스 질환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특징적인 증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들다. 네, 환자들은 되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첫 발을 뛰잖아요. 발에 생긴 경우는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있고요. 아침에 손을 이렇게 쥘 때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통증이 진행하다 보면은 저 병마개를 따기가 힘들어요. 이제 문고리 돌리기가 힘들어요. 또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옷을 입고 벗기가 힘들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 이제 70세 이하의 이상의 노인 같은 경우에서는요, 평상시에 이제 관절통이 있잖아요. 70세 넘으면 뭐 무릎도 아프고 평상시에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관절통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근데 아침에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기운이 없고 못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다른 과에 입원했다가 협진이 돼서 제가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인 이렇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으로요. 되게 양측의 대칭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손으로 해서 시작했지만은 양쪽 손이 거의 비슷하게 온다든지 그래서 관절이 처음에 이제 붓고 아프고 잘 안 움직여지고 이제 여기서 더 증가를 한다면은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이 증식해서 그게 이제 연골 손상이 되고 또 관절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형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제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절 외의 부위에도 통증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류마티스 질환은 이제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염에만 생기지 않고 다른 전신 질환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대개는 발열, 열이 난다든지 전신 쇠약감 이렇게 뭐 힘이 없고 체중이 빠진다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관절 외 증상으로는요. 류마티스 질환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 눈물샘이나 침샘을 침범하는 자가항체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입이 마르고 눈이 뻑뻑하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같이 그게 동반되기도 하고요. 또 류마티스 피하 결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팔꿈치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아킬레스건 주위에 이렇게 피하 결절, 모무리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빈혈이 잘 동반되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가슴 사진을 찍으면 간혹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폐섬유화증 이런 폐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뭐 능막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능막염이라고 하는데요. 또 뭐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면 심막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잘 동반될 수 있고요. 그 외 혈관염 이런 기타 여러 장기를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나요? 지금 말씀 중에 조금씩 이렇게 거론이 되고 그러셨는데.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4가지 항목을 봅니다. 첫 번째 증상.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주로 이제 뭐 어떤 관절을 침범했냐, 특히 이제 소관절을 침범한다는데요. 손가락, 발가락 이런 관절을 어떻게 침범했고, 이제 아프기만 하는지, 압통이 있는지, 부었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혈액 검사에서는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나올 수 있는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뭐 항시시비 항체라고 해가지고 자가항체가 있는지 이 여부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혈액 검사 중에서 염증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원인이 됐든 염증이 있으면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수치가 있는데요. 그게 과연 올라갔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영상학적 검사로 뭐 초음파나 CT나 MRI나 이런 검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관절에 활막이 부었는지, 관절 손상이 있는지 이런 정확히 이제 4가지 종류의 검사나 이 병력 청취를 통하여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혈액 검사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인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류마티스 인자는 뭐 정상인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었거나 뭐 비형가 아니면 보균자거나 그래서 이 류마티스 인자가 뭐 양성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지 또 다른 혈액 검사나 영상학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거나 비형 간염 보균자여도 네. 류마티스 환자 양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양성이 나온다고 해서 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류마티스 이제 인자라는 것은 되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도요 한 80%에서 양성이 나옵니다. 한 20% 환자는 이제 음성인 환자가 있는데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인 경우에는 음성인 환자에 비해서 더 관절이 심하고 또 예후도 좋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관절 외의 증상이 더 잘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류마티스 인자 검사는 저희가 요즘에 이제 종합검진 많이 하잖아요. 종합검진 항목에도 이 류마티스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검진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류마티스 인자 양성이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에서도 되게 뭐 3에서 많게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25%까지도 양성을 보입니다. 되게 이제 양성을 보이는 것을 찾아보면은 되게 이제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만성 간염이 있다거나 이제 뭐 폐결핵 같은 만성 폐질환이 있다든지 뭐 악성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양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류마티스 인자 양성 이것만 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환자들을 추적해 보니까 한 5년 추적했을 때 한 30%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일수록 류마티스 인자에 저희가 이제 양성 음성보다는 저희가 또 수치로 나옵니다.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더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치료로 가야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류마티스 질환으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할 때는 이제 목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염증을 조절하고, 둘째는 이제 통증을 감소시키고, 이제 셋째로는 이제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네 번째는 이제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것들을 저희가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려운 게요. 첫 발병 2년 이내에 이제 잘 치료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한 60에서 70%가 뼈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제 골미란이라고 하는데요. 미란이라는 것을 뼈 침식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뼈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변형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조기에 빨리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환자들이 왔을 때는 증상도 약하고 요즘은 이제 병원에 빨리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증상도 약하고 엑스레이 찍어도 그런 골밀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초기에는 열심히 치료하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자기 스스로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첫 2년은 되게 이제 치료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느 질환이든 간에 이제 약을 복용할 텐데요. 네. 이 류마티스 질환은 뼈에 관계된 거를 약이 좀 선입견인지다만 네. 약이 좀 독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류마티스 약을 먹으면 얼굴이 붓고 뭐 간이 버리고 신장이 안 좋고 뭐 이렇다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진통 소염제와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초기 저희가 이제 브릿지 세라피라고 해가지고 이 항류마티스 약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염증을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통 소염제와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진통 소염제도 요즘에는 위장 장애가 없는 진통 소염제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스테로이드 제제도 초기에 쓰다가 한 6개월 지나면은 되게 이제 저희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약을 점점 줄여서 끊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항류마티스 약제죠. 그래서 이 항류마티스 약제는 근본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치료제들이 예전에 별로 효과가 없는 약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약이 메소트렉세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이제 특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복용하는 약인데요. 그 약이 이제 1980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옛날에 금 치료도 하고 사실 뭐 진통 소염제, 뭐 아스피린 이런 거 먹어도 사실 효과가 그닥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소트렉세트 약이 나옴으로써 해서 우리 환자들이 이제 많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하이라이트가 2000년대에 들어섭니다. 요즘 바이오 시대 하잖아요. 저희 류마티스 영역에서도 바이오 시대. 원인 물질을 이제 정확히 그것만 차단하는 그렇게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 중에서는 뭐 특별히 TNF 차단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TNF라는 물질이 TNF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은
우리 몸에 염증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 TNF가 TNF 수용체에 못 달라붙게 함으로써 염증을 막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고요. 이런 치료제들은 되게 주사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주사가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이런 주사는 되게 뭐 일주일에 2번 맞는 경우도 있고 뭐 2주에 1번, 4주에 1번 혈관 주사도 있고 인슐린 주사처럼 자가 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가 나옴으로써 기존의 항류마티스 먹는 약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던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한 70%까지도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는 이런 바이오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 TNF 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우리 면역세포를 뭐 B세포다, T세포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나쁜 B세포, T세포를 차단하는 그런 차단제 주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사제다 보니 좀 어르신들이나 또 자가가 어렵고 병원에 내원하기 어렵고 이러신 분들은 좀 어려웠는데요. 요즘은 또 표적 치료제로 이런 염증 매개 물질을 차단하고 또 세포가 성장하는 그런 인자를 차단하는 먹는 치료제 이것도 최근에 개발되어 가지고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생물학적 제재로 그것만 차단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감염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데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제일 문제는 고가의 약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이런 주사 치료제나 이런 치료제는 뭐 한 달 약값을 대충 한다면 한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많은 비용을 들어서 치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국가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 한 80%는 류마티스 인자나 아까 항시, CP, 항체 이런 자가항체가 나오는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산정 특례 질환이라고 국가에 의사가 등록을 해주면은 보통 저희 외래진료비는 한 30에서 60%가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렇지만 산정 특례 환자 질환은 10%입니다. 그러니까 뭐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약값이라면 나는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의 약값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술이나 수술은 어떤가요?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관절염이 진행한 경우 아까 뭐 연골이 파괴되고 주위 조직이 파괴되고 그럼으로써 생길 수 있는 뭐 활막이 증식되고 이런 것 때문에요. 뭐 관절경을 해서 손상된 조직을 없애준다든지 활막을 제거해준다든지 아니면 연골이 아예 다른 경우에는 양쪽 무릎 치안술을 한다든지 고관절 치안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명심할 거는 그렇다고 해서 관절염이 없어진 건 아니고 이거는 그 관절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술을 해도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걱정들 많이 할 것 같고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요? 그래서 뭐 중증 난치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계속 치료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혈압과 뭐 당뇨 같은 경우는 사실 해가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행히도 보통 첫 발병했을 때 1, 2년 사이가 제일 심하고요. 대부분은 장기간 지속되었다가 결국에는 활동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극히 한 10% 정도는 심했다 좋아졌다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 시기에는 염증을 조절해줘서 더 이상 관절이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보호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소량의 약물로 유지되거나 사실 약이 없이도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완치되는 경우는 비율로 얼마나 됩니까? 드문가요? 저희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요, 저희가 뭐 암처럼 관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관해라는 것은 붓거나 아픈 관절이 거의 없고 특히 염증 저희가 피 검사를 보면 염증 지표가 높지 않을 때 이렇게 관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발병 이내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관해율이 한 4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하게 되면은 약물 투여 없이도 손상 없이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환자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만 잘한다면 네. 뭐 관절 손상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은데요. 이 류마티스 환자들한테 뭐 좋은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운동은 처음에 모든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걷기, 뭐 자전거 타기, 수영.
또 좀 아쿠아로비라고 해서 좀 물속에서 걷는 환자분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관절의 이제 큰 위축을 막아주고 관절 주변 조직을 강화시켜서 관절을 보호하고 또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좋은 효과가 있으므로 저희는 이제 진료실에서 꼭 운동을 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들 많이 이렇게 접해 보셨을 텐데 그분들만의 독특한 생활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쳐지면은 또 좀 좋은 제가 쪽으로 이제 갈까 뭐 말을 할 때 되게 이제 뭐 불편하면은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내가 이 약을 먹으니 속이 쓰립니다. 이 약을 먹으니 붓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약이 독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 메소트렉셀 그 약을 아플 때만 먹는다든지 그걸 날마다 한 알씩 드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되게 좀 이런 약제들은 의사 상의해서 부작용 있는 약은 줄이고 자기한테 이제 적합한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의사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뭐 마지막 뭐 당부의 말씀이실 것도 같은데요. 류마티스 환자들이 꼭 지켜야 될 생활 수칙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발생하지만요. 남자분은 이제 금연을 꼭 해야 된다. 아까 이제 금연을 안 하면 항체가 잘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연. 그다음에 이제 치주 관리, 치아 치석 제거를 잘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악화되므로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충분한 숙면, 네, 햇볕을 잘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높아야 골다공증도 생성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C가 많은 음식, 뭐 채소라,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네, 꾸준한 스트레칭,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규칙적인 운동, 제일 중요한 거 의사가 처방한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다.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서 약 무서워하지 말라. 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조제한 약이니까요. 네. 자,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윤아 과장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여러 피부 문제가 나타나곤 하는데요. 눈가에 좁쌀 같은 돌기가 생겼다면 한관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관종은 땀샘에 의해서 생기는 양성 종양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도 개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방치하면 좋지 않겠죠. 초기에 병원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고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